안녕하세요. 지식 탐험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할 특별한 퀴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마시거나 혹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음료,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의 상징과도 같은 빨간색 디자인, 그리고 하얀색 글씨 로고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익숙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이 코카콜라 광고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며 코카콜라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과연 100%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일까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한 번,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을 탄생시켰다. 두 번, 코카콜라와는 상관없이 원래 산타클로스는 빨간 옷을 입고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코카콜라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존재했습니다. 19세기 초반의 그림들만 보더라도 산타클로스는 이미 빨간색을 포함한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빨간색 코카콜라의 연결고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1930년대 코카콜라의 광고 캠페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코카콜라의 광고 책임자였던 아치볼드 클라렌스 핸드는 겨울철에도 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산타클로스를 광고 모델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였던 헤돈 선드롬에게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의뢰했고, 선드롬은 친근하고 푸근한 인상의 지금의 산타클로스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 산타클로스는 코카콜라의 빨간색 유니폼과 유사한 빨간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을 만들어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을 입은 그림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카콜라 광고가 현대적인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특히 빨간색을 강조하며 대중에게 깊이 각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코카콜라 광고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그 이미지를 코카콜라의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놀라운 마케팅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식 뒤에 숨겨진 상상 이상의 마케팅 전략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코카콜라의 마케팅 성공 사례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문화와 이미지를 창조하고 변형시키는 광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식 속에도 흥미로운 진실과 오해,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퀴즈에서는 또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지식의 세계를 탐험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간을 초월하는 철학적 질문, 바로 테세우스의 배 역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상상력을 발휘해 주세요. 여러분 앞에 아주 오래된 전함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테세우스가 타고 다녔던 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배의 나무는 낡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원들은 낡은 나무 조각을 하나씩 새로운 나무 조각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널빤지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배의 모든 부분이 낡은 부품에서 새로운 부품으로 완전히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모든 부품이 새 것으로 교체된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그렇다. 모든 부품이 바뀌었어도 원래의 배와 같은 배다. 두 번, 아니다. 모든 부품이 바뀌었으므로 더 이상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테세우스의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동안 누군가가 낡은 나무 조각들을 몰래 모아두었다가 그것들을 다시 조립하여 원래의 배와 똑같은 모양의 배를 만들었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두 척의 배 중에서 진짜 테세우스의 배는 어느 것일까요? 모든 부품이 교체된 배일까요? 아니면 낡은 부품들로 다시 조립된 배일까요? 이것이 바로 테세우스의 배 역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 역설은 동일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물의 정체성은 그 구성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모양, 기능, 혹은 연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수천 년 동안 논쟁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물이 구성되는 재료가 달라지면 더 이상 동일한 사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더 이상 물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다른 이들은 사물의 형태나 기능, 혹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끊임없이 죽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고대 기록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이 역설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낡은 문서를 복원하기 위해 손상된 부분을 새로운 재료로 보수하거나 손상된 필사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본을 만들 때 우리는 과연 원본의 정체성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고대 선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우리 자신, 심지어 우리의 기억까지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대체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역설은 우리에게 사물의 본질, 시간의 의미,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테세우스의 배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그 답은 아마도 당신의 머릿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역설은 정답을 찾기보다는 질문 자체를 통해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